네,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김수민 아나운서, 박동주 씨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예, 얼굴 좋아지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봤는데 네. 역시 힐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녀오시죠. 네, 저도 다음에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힐링했어요. 단풍으로. 네, 지금 회사 앞에 피어있는 단풍 보셨어요? 그럼요. 예. 저는 사실 출퇴근에 이제 하면서 네. 회사 앞에 단풍 보는 재미로 좀 이번 주를 지냈거든요. 이야. 네, 근데 가을 단풍도 단풍이지만 사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무려 아침 기온이 7.7도였어요. 네. 사실 포항이니까 조금은 따뜻한 감도 있지만 네. 이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네. 날씨가 춥잖아요. 네. 저는 이제 패딩과 코트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는 입어야 됩니다. 예. 가을 코트 사놓고 입지도 못하고 지금 맞아요. 정말 가을 코트는 저쪽으로 놓고 네. 겨울 이제 패딩하고 코트를 정말 꺼낸 그런 날씨가 돼버렸는데 네. 근데 이 기온만 한 자리로 떨어진 게 아니라요. 아쉽게도 저희 동네의 발견을 목요일에 이제 만날 수 있는 횟수도 9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9번. 그렇군요. 예, 9번. 네. 야, 자, 이 9번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올해가 이제 이렇게 이제 9번 정도 녹화를 하면 또 한 해가 또 끝나는 그렇죠. 그런 시점이 되니까 네.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또 남은 9번을 우리가 또 잘 또 녹화를 해서 네네.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들, 알찬 소식들을 전해드린다면 더 좋은 또 결말을 또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쉬움이 네. 방송의 아쉬움보다는 나이가 한 살 더 당연하죠.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제일 크죠, 뭐.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암울해 보여요. 김수민 아나운서는 그런 거 없죠? 네, 뭐 저야 제 나이는 어리니까 예. 뭐 그럼 활기찬 마음으로 얄미워요, 얄미워. 동네 발견 9번 남은 것도 열심히 더 열심히 네.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주말도 어찌 보면 9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 주말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야 될지 지금부터 좀 계획을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말을 꺼내놓고 시작을 했지만 네.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 제가 9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예, 예. 9번씩이나 남았네요. 좀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예. 너무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네. 9번이나 남았으니까 좀 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어제처럼 예. 그리고 내일처럼 늘 똑같은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한결같은 마음, 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렇지만 또 일신 우일신 아니겠습니까? 네. 매번 또 새롭게 또 변화하는 그런 또 동네의 발견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소식 네. 박동주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룡포 시인이시죠. 우리 권선희 시인이 네. 오늘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시인이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네에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인의 인터뷰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요, 포항에서 이 그림 그리기에 이 몰두하고 계시는 김향자 화가십니다. 화가시군요. 네. 사실 시인과 화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알맞는 조합이에요. 딱 맞는 조합이잖아요. 분위기가 참 좀 멋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네. 화가 하면은 시인도 될 것 같고 네. 시인이라면 화가도 되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두 분의 만남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 화면으로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만조의 붉디 붉은 석양을 풀고 해바라기처럼 둘러선 사람들, 깊고 넓은 장단 따르며 바다처럼 살고 있다.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10월의 어느 날, 아름다운 꽃들을 화폭에 옮겨 심는 화가 김향자님을 만났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좋은 작품을 그리고 싶어 매일매일을 그림 속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 붓으로 그려낸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다 보니까 정말 단풍이 막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선생님 뭐 단풍 구경 다녀오셨어요? 여기서 다 보여요. 하실 정원을 너무 예쁘게 갖고 놓으셔서 이곳에서도 가을을 잘 느끼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쵸.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저요. 전에는 무엇을 그려야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77년도, 8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자세하고 그 사물의 특징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 후로는 뭐 바다면 바다에 천착을 해서 바다만 계속 보면서 바다를 쳐다보고 느끼고 이랬고, 그 뒤로는 하늘만 그렸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어떤 소재를 딱 정하기보다 그때그때 느낌을 한번 그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쪽으로 어떠한 대상이든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 그림에서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이 굉장한 평안함, 색채도 그렇고 와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이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제 그림을 보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아,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마무리했을 때 그 그림은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보든 다른 이들이 보든 따뜻하고, 아, 이 그림 참 편안해. 나 이 그림 보니까 행복해. 이런 느낌. 그거를 제가 찾고 있어요. 제가 병원 장례식장인가 거기를 이제 갔다가 사실은 큰 그림을 보고 이것이 선생님 작품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분위기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장 하면 전부 슬픔에 빠지고 무겁고 그런 자리였는데, 배웅하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아주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벽화가 있다는 것에 놀랐었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기분은 어땠어요? 처음에 장례식장에서 그림 주문이 왔을 때 사실은 그때는 엄마 아버지도 다 살아 계셨고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 무섭고 멀고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고 근 1년 동안을 계속 장례식장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장의 슬픔인데, 처음에는 슬픔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 슬픔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너무 슬픈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다가 슬픔을 더해줄 게 있느냐, 이래서 굳이 막 기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태어났다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다시 죽음에서 이런 과정을 한번 어떤 이야기 같이 한번 편안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은 1년, 제작도 1년, 그렇게 해서 작품을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늘 화장실 앞에도 천국으로 가는 그림도 하나 크게 200호 넘게 그렸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슬프게 왔다가 굉장히 편안하게 죽음을 다시 해석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림은 시와도 닮아 보입니다. 김양자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평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전해주길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독자를 생각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관객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관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 쪽이 먼저세요? 아니면 작가인 내가 만족하는 그림이 먼저세요? 작가인 제가 만족을 해야 관객들도 그 마음이 이어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객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지?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확신을 하고 제가 편안한 그림을 내놨을 때 보는 이들도 그 마음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때 날마다 작업실에 와서 계속 캔버스 들여다본다고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 어떤 그림거리를 맞이하고 진행하고 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떤 사실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제 감정이 정리가 되고, 이걸 글로 말하면 소설도 있고 시도 있듯이
저는 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문학으로 말하면 시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우면 제가 그리고자 했던 그 표현이 혼동이 돼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앉아서 그 느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손질하기보다는 한 붓을 댔을 때라도 정말 정리된 하나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그림에 계속 연결이 돼요. 잘 때도 꿈에서도 그 그림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색감, 느낌, 표현 그걸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작품 하나를 시작하면 몇 달이 됐든 그거에 푹 빠져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굳이 다른 일을 못해요. 참 좁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작업을 쭉 해가실 땐 그런데 만약에 며칠까지 줘야 된다, 뭐 전시가 며칠이 시작된다 이럴 때 가다 딱 막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다 딱 막혔다. 가다 딱 막혔다. 그런 질문들을 간혹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는 작품이 내년 5월에 출품할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굉장히 오래 둬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림 안 낼 거예요, 아마. 그 전시를 앞두고 그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부하기가, 취소하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양력이 쌓여가는 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004년도인지 서울에서 개인전 초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 나들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올 거고 동창들도 올 텐데 부담스러우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전인데 작품은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음만 급하지 그림이 계속 안 돼서 결국 아파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지만 나는 이번 개인전 초대는 안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냥 붓을 놨어요. 놓고 작업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슥 지나가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 강물 이게 막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했는데 정말 그 바다에 흐르는 그 물결 시리즈로, 그래서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니까 바다를 그렸냐 이러는데 바닷가에 살아서 바다를 그린 게 아니라 그 바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전에는 바다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의 어떤 흐름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아팠던 몸도 잊어버리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전시를 마치고 와서 그 뒤로 제가 느낀 게 늘 욕심이 나를 막았구나. 내가 뭐 때문에 욕심을 피우나. 그림을 안 그리면 되는 걸. 그리려고 했고 아팠고 막혔고 그랬던 거. 그때 굉장한 걸 제가 느꼈어요. 욕심이 나를 막는구나. 자, 그런데 그렇게 갤러리들을 만나는 자리가 전시라든가 뭐 또 이런 뭐 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단체 활동도 안 하시지,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10년 동안 개인전도 기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관객들한테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엔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경력도 쌓고 싶고 막 그림도 많이 팔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더 힘이 없고 더 못 그리기 전에 정말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작업실에 딱 틀어박혀서 작업만 계속 했을 때 그림이 조금 되는 거예요. 조금 되고 그게 또 너무 좋고 조금은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고 단체에 같이 가입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그림 전시 안 해도 전시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정말 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그려야 할 숙제가 남아있고 아직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그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바라는 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겠죠? 네.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고운 모습으로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매 고운 가을 한켠에서 생의 우물을 들여다보면 화가의 뜰 안에 꽃을 주고 길이 간다. 네, 시인의 인터뷰 잘 만나봤습니다. 권선희 시인이 김양자 화가를 만났는데 그 서정 씨와 그 수채화가 만난 그런 네.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데 뭐 말투도 보면 좀 조곤조곤한 게 네네. 예, 분위기도 좋고 참 좋은 것 소녀 같습니다. 감성 네. 그런 게 막 그렇죠. 물씬 네. 느껴졌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참 화가분께서 솔직하다. 이렇게 솔직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감정 많이 느꼈는데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이게 78년도쯤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하셨으면은 경력이 꽤 오래되신 그렇죠. 분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하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솔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인과 인터뷰라서 그런지 네. 인터뷰 하시는 화가분도 거의 시적인 표현으로 너무 인터뷰를 네, 너무 맞아요. 감미롭게 없지 해주시는 않아 것 같은 있었어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뭐 그림은 예. 사실 우리가 보는 사람의 것이라고 몫이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네.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그림은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가 있듯이 글을 쓸 때 저는 시와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실 소설은 우리가 이렇게 거의 이제 딱 읽어보면은 누구나 비슷하게 좀 와닿는 거지만 시는 다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 화가 선생님의 그림도 내 그림은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게 달라요라는 걸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네. 굉장히 좀 가슴이 확 와닿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자기 그림을 보고 보는 사람이 즐겁고 또 편안하고 네. 또 그런 재미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림을 보니까 좀 잔잔하니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 들 것 같더라고요. 색감이 네. 굉장히 좀 파란색이야, 좋았어요. 네. 파란색이면서도 좀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네. 은은한 느낌, 파스텔 계열하고 네. 하얀 계열. 네. 혹시 보셨어요 그 그림? 물방울 떨어지는. 예. 우리 여성들은 또 그런데 맞아요. 색감에 예민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게 아무튼 되게 감정을 자극하는데 딱 좋은 네. 요소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시인의 인터뷰. 자, 이 지역에 또 이런 또 이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거 오늘 네.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양자 화가의 그림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구마에 대한 소식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고구마는 다이어터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식품이기도 하지만요. 네. 네. 또 국민 간식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고구마를 좀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게 고구마라고 하면은요, 뭐 할 말들이 너무 많죠. 많죠, 많죠. 네. 특히 저희 세대의 그 이제 동기들 만나면은요, 네. 대학 동기들 만나면, 네. 야, 내가 군고구마 장사에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았냐, 뭐 이제 아, 이런 그렇죠. 무용담 비슷하게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시골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럼 겨울에 이제 이불을 다 이렇게 놔두고 다 발을 이렇게 넣어요. 네. 그럼 한 이제 10명 정도 앉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고구마 가져다 놓고서는요, 그거 까먹으면서 내도록 밤새도록 그쵸. 얘기. 예, 그게 거기서 있죠. 이제 귤까지 감해가지고 네, 네. 목이 마르니까 예. 뭐 이렇게 그것도 있잖아요. 네. 학창 시절에 저희 연탄 난로 위에 네. 고구마 이렇게 슬라이스로 널어가지고 뭐 그런- 1교시 어머, 그런 1교시 끝나고 세대였어요? 나면은 네, 1교시 끝나고 나면은 까서 먹고 이야. 네, 몰래 이렇게 먹는 그런 재미 모르세요? 그 얘기만 하면 이제 침이 고이니까 네. 나 좀 봐야 돼요. 네. 네. 빨리 봐야겠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자, 고구마 과연 어떤 간식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구황작물, 그대 이름은 고구마.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3대 면역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고구마를 오늘 고마 제대로 맛보여 드릴게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안방에서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서 호호 불며 먹던 바로 그 맛! 맞습니다.
고구마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맛있는 고구마를 찾는 방법 오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첫 번째 여기는 영덕입니다. 영덕의 고구마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네요. 소문 듣고 달려온 영덕 달산면의 효자작물 고구마를 찾아 나선 서영석 리포터. 그런데 제대로 찾아온 게 맞긴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근처 어디에 고구마가 분명히 많는데 아버님 아유 안녕하세요. 영덕에 맛있는 고구마 있다고 해서 저 한참 찾고 있거든요. 네. 있죠? 어디 있어요 근데? 동굴 안에 있죠. 동굴 안에? 예. 고구마요 고구마. 아 그렇게 동굴 안에 고구마가 있다니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고구마를 찾으러 동굴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또 처음이네요.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야 어디 있어요? 어디야? 끝도 없는데 아버님? 안 보이시죠? 예. 어디? 오 고구마! 동굴 깊이 약 100m. 과거 금광이었던 영덕 달산면 지역의 동굴에서 찾은 오늘의 주인공. 영덕의 자랑 동굴 숙성 고구마 납시오. 동굴에 고구마가 여러분 있습니다. 와 진짜 있네요. 1년 동안 이 동굴에서는 온도 편차가 1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온도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년 내내 그럼 몇 도 정도가 돼요? 13도에서 15도. 13도에서 15도? 예. 그게 고구마를 저장하기에 어떻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온도죠. 온도고 또 습도가 동굴 안에는 여기 지금 보면 바닥에 습이 많죠. 예. 이 습도 때문에 고구마가 마르지를 않아요. 영하의 날씨에도 동굴 내부에선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데요. 그 덕분에 1년 365일 맛있게 숙성된 고구마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동굴은 그야말로 고구마 저장소로 활용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영덕에 숨겨진 명물, 동굴에서 숙성된 호박고구마, 그 맛을 한번 볼까요? 피부가 쪼글쪼글하죠. 예. 이거는 숙성이 됐다는 게, 이거는 숙성이 아주 태글태글해가 숙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 갓 담겨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요게 조금 숙성이라는 거는 조금 삭힌 거. 쉽게 말하면 삭힌 거예요. 그래 삭혀야만이 결이 죽어요. 고구마를 동굴에서 3, 4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면 당도가 높아져서 상품성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보이죠? 반짝반짝합니다.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속살을 드러낸 동굴 숙성 호박고구마. 한 입 베어물면 녹아! 단맛이 아까보다는 훨씬 월등하죠. 예. 야 이게 진짜네. 예, 그게 바로 야 다르구나. 지금 12월 달쯤 돼가지고요. 먹어보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달콤한 한 입에 입안 가득 전해지는 천연 숙성의 맛. 영덕의 동굴 호박고구마. 올 겨울도 잘 부탁한다. 제철 맞은 고구마를 즐겨라. 이번엔 포항인데요. 고구마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두 번째는 이곳 포항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주소는 맞는데 당황스럽습니다. 한약방이란 말이죠. 한약방의 고구마 한 재 다려서 먹나? 선뜻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들어가면 알겠죠. 팔로미? 아니 한약방에서 고구마를 찾으러 왔는데 한약방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진짜 한약방이 아니라 실제 옛 한약방을 리모델링한 이색 카페인데요. 분위기부터 독특한 이곳에서는 인테리어만큼이나 특별한 디저트 메뉴가 있답니다. 선생님 고구마 구이 하나만 주세요. 주문을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고구마 하면은 카페에서는 케이크나 뭐 무스 이런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장님 네. 여기는 고구마 구이가 있네요. 예, 저희는 고구마 구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손이 불려주듯이 이렇게 씻어야 돼요.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인기가 좋다는 이색 디저트 고구마 구이는 주문과 동시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오븐에 구워내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뿌려주는 사장님, 이게 고구마에 뭐죠? 좀 단맛을 끌어올리려면은 좀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거든요. 단짠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더욱 맛있어진 고구마. 노릇하게 구워지자마자 손님 테이블로 직행하는데요. 카페에서 고구마 케이크는 많이들 드셔보셨죠? 이곳에서는 달달한 구이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커플도 꿀 떨어지게 아주 달달하네요. 와, 다 들어가? 이렇게 맛있게 고구마를 먹는 여성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곳에 와서 드셔보시니까. 평소에 카페를 되게 자주 다니는데 여기는 분위기도 좀 이색적인 것 같고 고구마 구이 시켰는데 고구마 보통 되게 퍽퍽하고 좀 그런데 이거는 되게 촉촉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해봤을 때는 오븐에 올려서 했을 때는 좀 탔어요. 탄 것도 많고 덜 익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아예 타버리고, 근데 여기는 골고루 다 익어서 버터랑 같이 먹을 때 되게 맛있게. 고구마를 즐겨라 마지막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구마로 만든 이유식인데요. 쌀가루와 찐 고구마를 준비해 주시고요. 생수 200ml도 필요합니다. 준비한 찐 고구마와 쌀가루를 각각 30g씩 넣고 믹서기로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여주면 미음처럼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채로 걸러주면 고구마 이유식 완성! 이게 아무래도 부드러워야지 그 조그만 입으로 뭘 먹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조그만 입으로 음식을 먹는데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먹는 김에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활용한 두 번째 레시피는 고로케. 찐 고구마를 채에 받쳐 으깨주고 돼지고기와 당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은 다음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묻혀 노릇하게 구워주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고구마 고로케가 완성됩니다. 이게 슴슴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슴슴한데 끝맛이 이런 느낌이 탁 나요. 이거 맛있다. 이 고구마가 좀 달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돼지고기. 네네네. 돼지고기의 식감도 살짝 씹히는 게 요거 돌쯤 되는 아이들 먹는다고 했는데 아이들 잘 먹겠네요. 네네네. 보드랍게 풀어지는 맛이.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애가 살찌는 게 아니라 아빠들이 살찌겠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동굴에서 숙성한 고구마부터 이색 디저트 고구마 구이와 아이들을 위한 영양 간식까지 올해도 국민 간식 고구마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고요. 네, 고구마 참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고구마 또 건강식품이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금고구마 정말 맛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일제 시대 때 이 금을 캐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황금빛깔의 고구마를 이렇게 쌓아두는 보관하는 곳입니다. 영덕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황금 고구마라고 하면 되겠네요. 황금 고구마.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요즘 고구마가 또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적색 고구마, 호박 고구마. 맞아요. 밤고구마도 있죠. 원래 우리가 밤고구마, 물고구마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호박 고구마도 그러니까 워낙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황금 고구마, 영덕의 황금 고구마. 황금 캣단에 있었으니까 이름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영덕의 황금 고구마. 그리고 이제 동굴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사실 고구마가 이제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최고 좋은. 그래서 그게 이제 동굴이 땅 속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보관하기 가장 좋은 그럼요. 장소라고. 자연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독에 땅에다가 이제 묻어가지고
그게 정말 잘 있거든요. 숙성이 잘 되는데 물론 이제 김치 냉장고 나와서 그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동굴에다 저렇게 고구마를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 땅속 얘기하시니까 그 저기 뭐지 고구마 말고도요. 사실은 그 항아리 묻을 때 그 동치미 그러니까 고구마 먹을 때 동치미 국물이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거기에 고구마, 동치미, 김치. 그렇죠. 그게 세박자잖아요. 뻘그스름한 김치를 탁 얹어서 먹고 목이 막히면 동치미 원샷. 동치미 원샷 하셨어요? 네. 그렇게 먹으면 아시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아니 동치미가 나오니까 갑자기 네. 전 아까 김치 얘기할 때부터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워낙 간식이 많아서 또 먹을 게 많지만 예전에 그 고구마와 뭐 동치미 또 김치 정말 그 궁합이 잘 맞았죠. 그 무뿌리도 생각나네 갑자기. 맞아요. 배추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추뿌리 참. 예, 그런 거 그거 깎아서 먹는 게 저한테 참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워낙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주면은 이거 뿌리를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구마에 엄마 간식으로 총각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시골 출신이에요? 네. 제가 이래봬도 지금은 포항 시민이긴 하지만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또 고구마. 그럼요. 강원도 고구마, 감자. 옥수수. 네, 옥수수. 저 버스 탈 때 왜 감자 알 내고 버스 타냐고 막 그런 질문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고구마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간식이었거든요. 여기 오늘 의상까지 고구마 강원도 고구마. 그러네요. 그렇네요. 의상까지. 오늘 뭐 고구마 얘기 나오니까 아마 지금 저녁 고구마를 막 준비하실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저희 아까 봤다시피 한약방의 분위기 카페 사실 이게 카페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간판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한약방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구마 구이까지 이제 디저트로 내준다고 하니까 정말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감자 옥수수 구이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감자 옥수수 고구마 좋아하시면 이곳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드래요. 가보드래요. 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3대 면역식품이 바로 이 고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마 하루에 뭐 한 개씩만 드셔도 건강에 아주 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뭐 고구마를 활용한 여러분 그 레시피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그 아이들 간식 챙겨 줄 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올해 9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을은 더 짧을 겁니다. 맞습니다. 가을이 짧아서 더 애틋하고 더 아름답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을에 놓쳐서는 안 될 단품 명소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좀 도움을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분들 중에서 모신 거죠? 네, 분들 중에서 모신 겁니다. 오늘 초대석 주인공은요. 우리 지역의 그 여행 전문 시민 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갈 만한 곳 베스트 5를 소개해 주실 분인데요. 바로 이재락 시민 기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행 블로거를 운영하고 지금 지역 신문사에서 여행 콘텐츠 관련 시민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SNS에서 또 이제 블로그에서 시민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을 좀 종종 보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 시민 기자 어떻게 하게 되신 걸까요?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개인적인 블로그만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쓴 글을 좀 더 또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때마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각종 지자체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시민 기자단이나 스포터즈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지원을 했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산림청, 포항시 기자단도 해봤고 특히 경북관광공사에서 한 3년 정도 기사를 기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또 신문사에서 이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시민 기자 활동을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회로 저희 동네 발견에도 나와주셨습니다.
많았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소개하실 때 그래픽 디자인을 이제 지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블로그라고 하면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여행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떻게 그 여행을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 이제 블로그 시작은 산행이었습니다. 등산 후기를 이제 올리다가 틈틈이 이제 여행이나 맛집 이런 것도 올리니까 이게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산행보다는 그게 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 블로그를 변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조회수가 어떻게 더 높죠.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 조회수가 월 한 9천 건 나온 적도 있어요. 블로그에.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동네 발견도 SNS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도 여행 또 맛집 이런 것들이 아주 반응이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자료도 모으면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이 자료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또 시민 기자로까지 발탁이 되고 또 지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동네 발견에서도 우리 지역의 명소 또 뭐 핫플레이스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여행이나 어떤 먹거리 같은 걸 이제 한번 소비를 하고 끝났는데 지금 이제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공유하고 또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곳이 있으면 순식간에 뜨거워져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먹기 전에 일단 사진을 찍는 거. 맞습니다. 찍어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근데 남자분들은 잘 그런 게 없죠. 해요. 근데 절차예요, 절차. 그런가요? 그게 하나의 절차예요. 네, 맞습니다. 절대 먹기 전에 먼저 막 뜨고 사진 찍기 전에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풍경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이러고 이제 비켜주고 여자분들 가면서 오지 마, 손대지 마, 잠깐만. 이러고 아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줄게, 찍어 어때? 이거 괜찮아? 그것도 맞네요. 네,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이 다르군요. 네네네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가을에 머물면 행복해질 이 뜨거운 장소 핫플레이스 저희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 블로거 이재락 시민 기자에게 듣는 가을 명소 베스트 5 5위부터 만나볼까요? 5위 알려주시죠. 예, 우리는 그 영덕의 메타세카이어 숲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세카이어 숲. 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저는 메타세카이어 숲은 이제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많이 좀. 맞아요, 맞네. 멋지죠. 그 나무가 그 나무였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다행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개를 하셨어요. 무료로 개방을 해주는 네, 개방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아름 좀 인터넷상에서는 제법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지붕처럼 쫙 뻗은 나무에 잎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얼핏 봐서 대나무 같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곧네요, 나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기를 걸으면 마치 그 몸에 있는 독소들이 다 사라질 것만 같고 피톤치드가 막 지금 막 풍성하게 나오는. 나왔네요, 피톤치드. 그런 지금 메타세카의 길인데 그런 곳이 이제 영덕에 있단 말씀이시고요. 영덕 벌령리에. 영덕 어디요? 영덕 벌령리라는 곳에 구성되어 있고 사장님 15년 정도 이렇게 가꾸신 곳이에요. 15년 정도 가꾸셨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 담양 쪽에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된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더 이제 그 나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후손들은 이제 좀 더 풍성한 나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50년 더 살 거예요. 디톡스하러 한번 가시죠. 그래도 요즘에 웨딩 촬영하러 또 숲이 많이 가잖아요.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은 저쪽으로 무료 개방이라고 하니까 사실 멀리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개방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또 4위 알려주시죠. 뚜둥. 4위는 경주 도리마을의 은행나무 숲을 정해봤습니다. 도리마을. 뭐예요? 아니 저 있잖아요. 무슨 모르겠어요. 낙엽 사진과 낙엽이요? 은행 은행 잎이죠.
그 은행나무가 지금 시즌이 가장 절정이죠. 11월 초 중순에 가장 절정이고 그 당시 그때 좀 이제 경주 도리마을 가보면 그 마을 일대가 은행나무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가면 온통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을 겁니다. 요게 그러면 언제까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달 중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지금 시간이 좀 있군요. 지금 사진인가요?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요? 예, 지금 시즌 이제 작년에 찍은 건데 네. 작년 11월 달에 찍은 11월이니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아니 진짜 아까 그 보니까 이게 노란색 지붕 같이 하늘이 안 보였어요. 하늘이 노란 거죠. 네, 노란 하늘. 야, 저기 한 번 있으면은요, 뭐랄까 진짜 라라라라라 나 잡아봐라 자기야 이러다 전에 한 대 맞는 거 아니죠? 굉장히 막 로맨틱한 막 이렇게 데이트가. 아니 저는 이곳에 가면은 왠지 막 부자가 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온통 지금 황금빛이니까. 그 느낌이 또 새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제가 보기엔 아까 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던데 그 은행나무가 이 낙엽이 떨어진 곳에 딩굴어도 괜찮죠? 그거 너무 옛날 아니에요? 둥글고 싶은데. 아닌가? 저는 사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야생 진드기 때문에 좀. 야생 진드기. 절대로 여러분 은행나무 낙엽을 보고도 뒹구르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요, 말씀하시면서 사실 말려가지고 책꽂이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감성 있잖아요. 은행잎 주워서 장식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코팅 많이 했어요. 코팅 그때. 네, 맞아요. 네, 코팅. 그래서 그거 참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엔 커플들이 커플샷 이렇게 찍잖아요. 사진들 많이 이제 가셔가지고 그렇네요. 연인들끼리 지금 사진 찍을 곳을 지금 계속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일단 지금 20대 감성에서 하고 도리마을 일단 합격입니다. 네, 합격입니다. 3위. 네, 3위는 포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내연산. 내연산 폭포길. 네, 아무리 단풍을 보려면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은 게 내연산 폭포길은 그 산책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길 옆에 계속 그 계곡이 흐르거든요. 특히 내연산 시비폭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시비폭포도 볼만 장관이고 특히 시비폭포 길 끝 부분에 그 좀 높은 곳에 전망대가 두 개가 세워졌어요. 최근에 세워졌나 보군요. 그 소금관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계곡의 풍경은 입체적으로 이 단풍과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와, 저 사진인가요? 제가 전망대 생기고 나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네요. 절벽도 멋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물도 있고 옆에는 또 단풍잎이 있고 사진 찍는 분들은 꼭 이걸 또 단풍잎을 싹 이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탁 찍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뻐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폭포 흐르는 물에 떠내려오는 그 단풍과 은행잎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종이배가 아니라 거기 비추는 단풍도 찍고. 아니 우리 이계진아님이 보시기에는 저기 내연산 폭포길 거기는 어디에서 사진을 좀 찍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포토스팟. 멋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곳이 칠폭포, 연산폭포죠. 연산폭포. 그 앞에 그 관음폭포하고 있는 그 학소대 부근이 제일 인기 있는 곳이고 사진 제일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제가 가야겠네요. 안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제 미래 남자친구야. 듣고 있네. 네, 그렇다면 2위죠. 네, 2위는 문경 세제 과거길을 문경 세제 과거길이요? 저는 좀 촬영하러 몇 번 가봤었는데 정말 확 트이고 그 뒷 배경으로 해서 길뿐만 아니라 온통 쌓여 있는 그 산 자체가 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우와, 진짜 저기 다 보이네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걷기 트레킹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 좀 멀긴 해요. 그 편도 한 6.5km 정도의 길인데 그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걷는 길인데 길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약한 오르막길이에요. 끝까지 가면 제법 높이 올라가는 거지만 길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샌들 신고 뭐 유모차 끌고도 막 사람들 이동하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특히 또 나무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단풍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군요. 그런 게 참 볼만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단풍이 참 아름답고 저 단풍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고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왠지 정말 과거 보러 가던 그 선비들의 마음으로 정말 그 뭐랄까 모든 생각을 버려두고 이렇게 걷는 느낌? 그런 힐링이 되는 저도 경험을 해봤던
살았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네요. 저는 좀 멋있네요. 네, 저런 언덕길이 사실 아까 네.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가파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모차 끌고 사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좀 다리가 편찮으신데 네. 휠체어를 타고 가시지 않으면 이동이 불편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가을 단풍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들 아까 뭐 폭포산, 내연산도 그렇고 그렇죠. 다 언덕길이잖아요. 네. 그럼 예. 사실 갈 수가 없거든요. 네. 힘들어서. 문경으로 가셔야겠네요. 네, 문경에서 딱 좋더라고요. 네. 네, 할머니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인증샷. 예. 인증샷. 꼭. 제 시청자의 발견에 제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르신들 네. 가기에는 정말 좋은 좋을 것 네. 같아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어딘가요? 네, 이곳은 전국적인 핫플레이스입니다. 예, 청송 주황산입니다. 예. 아, 주황산. 예. 네. 예, 가을 시즌 단풍 산행이 성지이기도 하고요. 네. 예, 지금 시즌 주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할 정도로 예, 너무 그것만 빼면 많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입니다. 그래요? 빼면요. 예. 예, 발 디딜 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주중에 그래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중에 좀 조용하게 아우, 가시는 게 아주 좋겠고. 멋지죠. 예. 그러니까 방금 발 디딜 틈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른 게 네. 요즘 단풍놀이를 가보면은 네. 사람 자체가 단풍이에요. 사실 그 등산복이 다 맞아요. 빨간색, 노란색, 워낙 알록달록해가지고 사람 자체만으로도 이미 단풍을 이루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된 곳도 있다고요. 예, 그 폭포가 세 개가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에 왕복하면 1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예, 안쪽에 폭포가 3개가 있는데 그 폭포 주변의 기암들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네. 저희도 그쪽에서 한번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청송까지. 네. 아주 뭐 하여튼 적극적이고 예. 김수미 아나운서 아주 잘 저 근데 제가 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예. 지금 이게 순위를 저희가 뭐 이게 지금 5위부터 1위까지 네. 했잖아요. 네. 뭐 기준이 뭔가요? 순위의 기준이? 특별히 없죠. 뭐 그치, 아니면 뭐 다섯 기자님의 거죠, 다. 기자님의 예. 기준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네. 5군데인데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특별히 1위, 2위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네. 궁금해서요. 뭐 어디 가나 뭐 사람들 많이 찾는 곳이고 네. 다 맞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순위는 딱히 의미는 없고 네. 1, 2, 3위 같은 거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고요. 예. 예, 4위와 5위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예, 제가 사람 많이 오는 주변이기도 순으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님이라면 기자님의 내 마음 픽 1위는 어딘가요? 아, 그러게요. 네. 아우, 당연히 주황산이죠. 아, 주황산. 예, 그렇죠.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람만 가을 빼고. 산행에서 네, 평일에 가셔야죠. 예. 네. 영덕, 포항, 경주, 또 가까운 또 문경과 청송까지 이렇게 경북도 내 이제 가을 명소 베스파이를 이제 파이브를 만나봤는데 정말 보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예, 그런 명품의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이제 우리 이 기자님은 말씀 이제 들어봤고 두 분은 이제 어디를 꼭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5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한다면? 저는요. 네. 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왜요? 문경 아니에요, 문경? 네? 문경이요? 왜요? 할머니하고 하고 싶다면서요. 아, 어떻게 죄송해요. 이렇게 바뀌어의 마음이 다른 게 있어. 아니 네. 할머니 당연히 모시고 가고 싶긴 한데 네, 저 네. 미래 남자친구랑 함께 네, 어디 가고 같이 싶은데? 단풍 은행 아까 네. 이 경주 경주 도리마을 도리마을. 네. 아, 거기서 제 좀 마음 이렇게 픽 1위입니다. 그 일단 이렇게 앉으면 안 된대요. 거기 이제 부르면 뭐가 안 돼요? 있으니까. 네,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같이 자연스럽게 네, 서서. 자연스러운 은행.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막 단풍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거 저희 세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예. 선배님은 박동규 어떤? 씨는? 저는요 그런 그 곳이 일인가요? 메타세콰이어 숲이라고 아까 나무 이렇게 첫 번째 조용하게 소개해드렸던 진 곳이죠. 영덕. 예. 이제 건강을 생각할 나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여기를 가면은 네. 좋은 공기로 인해서 힐링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 대나무 피톤치드, 네. 대나무 숲도 일부러 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여기는 좀 쫙쫙 뻗은 그 나무를 보면서 뭔가 기상을 좀 확 펼치면서 예. 시원하게 뻥 뚫릴 것 같아요. 예. 거기 가면은 좀 걸으면 키가 좀 더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런가? 네.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재락 시민 기자님 앞으로 종종 저희에게 또 좋은 여행 소식들 많이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만나보시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첫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내년부터 교육복지 산무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복지 산무정책은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으로 포항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0억 원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각 가정의 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계기로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이 제25 태풍 콩네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 등 8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네, 무료 배송 기간은요, 2019년 4월 30일까지로 구호 우편물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 우편물을 보내시면 우체국에서 접수해서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경주, 영덕 인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등의 26개 광역시 자체가 참석하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립니다. 네,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요, 우리나라 광역단체장과 러시아 주지사 등 지방정부 대표와 기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경제, 통상, 교육, 관광 등 분야별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특히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완성되면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물류의 요충지가 된다는 점에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포럼이라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포항시에서도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진과 철강 경기 침체로 위축된 포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동네 발견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베스트 5, 저 가을에 꼭 가면 좋을 곳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뭐 거기 가셔서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휴대전화에 가지고 계시는 사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사진들 저희에게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네, 바로의 방법은요, 동네 발견 홈페이지 그리고 SNS 그리고 카톡창으로 여러분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진은 3장 이상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은 1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